아마 많은 분들이 코인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왜 요즘 이 구조에 관심이 커지는지, 또 내 상황에도 맞을 수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담보대출 전문 플랫폼 넥소파이낸셜을 기준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걸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자산운용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핵심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매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면 다시 그 가격에 못 살 것 같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괜히 정리한 것 같고 결국 물량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지점에서 코인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유한 코인을 시장에 던져서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즉 코인은 유지하고 필요한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만 따로 연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넥소파이낸셜은 보유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원화송금, USDT, USDC 형태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담보 코인은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고 금리는 연일 프로대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상환하는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쓰고 정리하려는 분들에게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 담보로 맡길 코인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대출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후 전자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고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담보 예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로 담보 코인을 예치하신 뒤 선택하신 방식에 따라 원화 송금이나 USDT, USDC 형태로 대출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리하면 회원 가입, 담보 코인 선택, 대출 기간 선택, 전자계약서 서명, 담보 예치, 대출금 수령 이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구조가 왜 생각보다 괜찮게 느껴지느냐? 첫째, 코인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이라면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큰 장점이죠. 둘째,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생활비나 사업자금처럼 단기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도 쓸 수 있고 시장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 기회를 잡는 자금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조건 길게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정리되면 상환하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한 빚의 개념보다 자산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조절하는 도구에 더 가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느냐? 첫 번째는 장기 보유자입니다. 평단이 좋고 지금 가진 코인을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다른 코인의 저점 기회나 일시적인 현금 수요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물량을 줄이지 않고 유동성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단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금 손절하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마냥 들고만 있자니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대응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담보 구조를 통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기회를 놓치기 싫은 분들입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가 짧고 강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구간이 왔는데 현금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죠. 이럴 때 보유 코인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따로 확보할 수 있다면 대응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기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건 꼭 공격적인 투자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업 운영, 생활자금, 일시적인 유동성 관리처럼 현실적인 필요에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코인담보대출은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가진 자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대출에 원래 관심이 없던 분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인이 있으면 그냥 들고 있거나 팔거나 둘 중 하나만 떠올렸다면 이제는 보유 자산을 유지한 채 유동성을 만들고 그 유동성으로 다시 기회를 잡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요. 즉 자산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굴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단순히 대출 상품으로 볼 게 아니라 자산 운용의 레버를 하나 더 갖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나중에 필요해져서 급하게 찾는 사람은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접속 링크 남겨둘 테니 직접 구조를 확인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